달 전 한 포기에 10,000원을 넘어서며 금배추로 불리던 배추 가격이 70% 이상 폭락했습니다. 수확을 포기하는 농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의 소방 전문 의료기관인 국립소방병원이 착공했습니다. 일반인도 진료가 가능해 인근 주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놓고 자치단체마다 홍보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강한 법 규제로 홍보에 제한이 큰 상황인데 여야 의원들은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청주의 한 야산에서 실종된 조은누리 양을 처음 발견한 군견 달관이의 은퇴식이 열렸습니다. 조은누리 양과 조양의 부모님이 참석해 고맙다는 글씨가 적힌 목걸이를 선물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한 포기에 10,000원을 넘어섰던 배추가 가격 폭락에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올여름 이상기온으로 밭을 갈아엎었던 배추 재배 농민들은 이번엔 인건비나 재료비도 건질 수 없게 됐다며 망연자실입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출하 시기를 놓친 김장배추가 서리를 뒤집어 쓰고 꽁꽁 얼어버렸습니다. 얼음이 박힌 배추 안쪽은 힘없이 녹아버렸습니다. 김장용 배추 가격이 폭락하자 계약 재배를 약속했던 도매상인들이 거래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며칠씩 잠 못 자가며 물 대고 뭐 이렇게 해서 해놨던 건데 내 자식이 저기 한 거랑 똑같은 거지요. 뭐 그건 뭐 말로는 표현 못 해요. 절임 배추 주산지인 괴산군의 다른 배추밭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불과 2달 전 한 포기에 10,000원을 넘어서며 금배추로 불리는 것과는 달리 김장 소비 감소 등으로 시중 가격이 70% 이상 떨어지자 수확을 포기한 겁니다. 농민들은 풍작이었던 배추밭을 인건비와 재료비, 대출이자 등 최고 억대의 손해를 감수하고 갈아엎어야 할 형편입니다. 괴산군 내 같은 피해를 입은 곳은 전체 배추 농가의 20%가 넘는 126개 농가로 82헥타르, 2,900톤에 달합니다. 배추 가격이 좋으면 이제 또 사람들이 그거 보고 많이 심었다가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좀 떨어지니까는. 농업 관련 단체들은 가격 등락 시 판로 확보를 위해 안정적인 거래선과의 계약 체결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계약한 물량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농산물을 판매를 해줘요. 농협 등 대형 거래처에 안정적으로 출하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수확의 기쁨을 누려야 할 배추 재배 농민들은 이상기온과 가격 폭락으로 인해 올해 2번이나 밭을 갈아엎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진천의 한 골재 생산 부지에 무려 수십만 톤의 무기성 오니, 즉 슬러지가 매립됐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중장비와 자재를 댄 업자들이 돈을 받지 못하자 일종의 양심 고백을 한 셈인데요.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안정원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진천군의 한 골재 생산 부지입니다. 지난해 골재 생산업체 대표 A씨가 기존 골재업체 대표 B씨로부터 무기성 오니 일명 슬러지가 파묻힌 땅을 구매했다고 주장한 곳입니다. A씨와 B씨의 법정 다툼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부지의 A씨도 슬러지를 매립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당시 직접 슬러지 매립 작업을 했던 중장비와 자재 업자들입니다. 이들은 A씨의 의뢰로 기존 매립량의 10배 이상, 최소 15만 톤의 슬러지를 파묻었다고 고백합니다. 저희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 말까지 대략 덤프트럭 500대가 한 15만 톤 정도 무기성 오니를 이 산에 슬러지를 적법한 처리 과정 없이 산에 매립하는 건 엄연한 불법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비밀을 드러낸 이유는 지난해 7월부터 작업비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힘없는 서민 아닙니까? 새벽같이 일을 나가갖고 우리 돈으로 기름을 넣어서 일을 했는데 우리는 2배 이상의 우리는 가중처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피해자는 40여 명, 피해 규모는 3억 원에 달하지만 A씨 회사는 지난 5월 부도 처리됐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슬러지를 매립한 것이 맞다며 최대한 빨리 자금을 마련해 작업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작업자들은 A씨 가족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상가 건물을 매입할 만큼 작업비 지급 능력이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불법 슬러지 매립 양심 고백과 함께 100일 가까이 농성 중인 작업자들. 충북경찰청은 피해자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법정 4급 감염병인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해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제천에 체험학습을 다녀온 학생 1명이 확진된 데 이어 18명이 의심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학교 측은 노로바이러스가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물건이나 호흡기로도 잘 전염되는 만큼 복통이나 설사 등 증상이 심한 학생은 등교 중지 등 감염 확산 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의 소방 전문 의료기관인 국립소방병원이 정식 착공했습니다. 소방당국의 오랜 수건인 전문병원 설립이 현실화하면서 소방관의 질병 치료는 물론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20일 음성군 대소면의 한 골프공 생산 공장에서 화재가 나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1시간 30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당시 소방관 2명이 발목 등에 부상을 입었는데 이처럼 화재 진압 과정에서 다치는 일은 다반사입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공무 중 부상을 입은 소방관은 모두 2,700여 명으로 해마다 평균 900여 명이 화재와 구조, 구급 등의 활동을 하다 다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정작 소방관을 치료하는 전문 병원은 전무했습니다. 수년 전부터 소방병원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됐고 지난 2018년 충북 혁신도시에 국립소방병원이 들어서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그렇게 4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소방청의 소방병원 착공계가 정식 제출됐습니다. 앞으로 터파기 공사가 시작되면 오는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입니다. 국립소방병원은 종합병원 형태로 총 사업비 2,070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3만 9천여 제곱미터 규모, 전체 300여 병상과 19개 진료 과목을 갖출 전망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이 운영을 도맡기로 해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특히 소방병원은 일반인도 진료가 가능해 인근 혁신도시 주민들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혁신도시에 큰 병원이 없고 병원을 가려면 청주나 멀리 나가야 되는데 가까운 데 있으면 우리 편리하고 좋죠. 그래서 소방병원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음성군도 소방병원과 연계한 첨단 소방산업 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다양한 발전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소방산업진흥센터라든가 이런 소방시설 집적화를 추진하면서 또 메디 헬스케어 같은 것을 동시에 우리가 조성함으로 인해서 소방산업 복합 클러스터를 소방병원이 정식 착공하면서 10여 년 넘게 소방관의 수건 사업으로 꼽혔던 치료체증이 해소될지 주목됩니다. CJB 박원입니다. 열악한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해 도입하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놓고 자치단체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국민 인지도가 낮아 정책 홍보가 절실한데 법 규제가 강해 홍보 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인데요. 장원석 기자입니다. 전라북도는 홍보대사를 위촉해 본격적인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가수 송대관과 현숙, 배우 김수미와 김성환 등이 SNS 영상 제작 등 홍보전에 돌입한 겁니다. 충청북도는 김영환 지사가 직접 홍보 영상에 출연해 고향사랑 기부제를 알리고 있습니다. 10만 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로 전액 돌려받고 덤으로 3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현행법상 홍보수단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매체 광고가 전부여서 최근 조사 결과 10명 중 7명 이상은 고향사랑 기부제를 전혀 모른다고 응답했습니다. 법에 아직 홍보를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할 수가 없어서 이 부분에서 저희 도민들의 관심이 좀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껏 만든 제도가 홍보 부족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여야 의원들이 관련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습니다. 정우택 의원은 향후회와 동창회 등의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화와 서신, 전자적 전송 매체를 통한 홍보도 허용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적극적 홍보 수단이 배제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화나 서신, 이메일을 통한 모집 활동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어야지 기부법의 원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의원들은
국회 차원에서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 규제 완화는 물론 인구 소멸 지역 우대와 세액공제 한도 조정 등을 포함한 개정안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청주시의회가 오송역의 명칭 변경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대통령실과 국회 등에 발송했습니다. 청주시의원들은 청주 오송역으로 명칭을 바꾸면 지역 발전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클 것이라며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청주 시민의 염원을 적극 반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실종된 지 11일 만에 기적적으로 생還해 전 국민에게 희망을 줬던 조은누리 양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조양을 처음 발견한 건 군견 달관이었는데 오늘 달관이의 은퇴식이 열렸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9년 8월 35도를 오르내리는 폭염 속에 청주안 야산에서 실종된 조은누리 양. 민관군에서 5,700여 명이 투입돼 수색 작업을 벌였고 조은누리 양은 실종된 지 11일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는데 조양을 처음 발견한 것은 32사단 군수색견 달관입니다. 낙엽이 쌓여 있었고 험난한 길이었는데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식별이 안 되는 곳, 그 계곡, 언덕 높은 곳에서 달관이가 조은누리 양 수색 등 12차례 실제 작전에 투입됐던 달관이 은퇴식을 가졌습니다. 태어난 지 10년, 사람 나이로는 70세 고령으로 체력이 떨어져 30분 이상 작전 수행이 불가능해지면서 은퇴를 결정한 겁니다. 역시 달관이가 약간 명성에 맞게 그래도 제 말 잘 따르고 같이 이제 임무 수행하거나 순찰 돌면서 금방 또 친해지면서. 달관의 은퇴식에는 조은누리 양과 조양의 부모님도 참석했는데 자신을 찾아줘서 고맙다는 글씨가 적힌 목걸이를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은퇴한 군견은 춘천 군견교육대에서 노후를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32사단의 마스코트인 만큼 부대에 남아줄 것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함께 임무 수행하면서 전우로서 임무 수행한 것이 너무 아쉽고 또 은퇴 후 다른 부대에 가서 또 어떠한 일을 한다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알고 있고 달관이는 육군본부의 허가가 나오는 대로 자신의 집이었던 32사단에서 제2의 견생을 보낼 예정입니다. CJB 김기수입니다. 도정 설명회를 위해 오늘 단양을 방문한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단양의료원 도립화 방안은 추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의료 사각지대인 단양에 1차적으로 응급의료 체계를 갖추고 응급의학과 의사를 배치하는 문제를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내년 7월 준공 예정인 단양의료원의 도립화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하겠다고 밝혀 단양구는 연간 20-30억 원으로 추산되는 운영 적자를 도의 지원 없이 해결해야 합니다.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는 오늘 2022년 사랑나눔 연찬회를 가졌습니다. 김영환 지사와 윤건영 교육감, 김경배 충북적십자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에서 한건복지재단은 도내 취약계층에 3천만 원 상당의 김장김치를, 청주시 취약계층에는 2천만 원 상당의 방한용품을 전달했습니다. 적십자 봉사원 홍경희 씨와 주식회사 에버코스 등 1,000만 원 이상 기부를 한 기업과 개인에게는 적십자 유공표창이 수여됐습니다.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이 예술교육 전용기관인 청주 꿈꾸는 예술터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청주 꿈꾸는 예술터는 유아부터 어른까지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와 함께 비언어와 창작, 놀이가 결합된 예술교육 콘텐츠를 연구, 실험하는 기관입니다. 약 1,300제곱미터 부지에 실내 놀이장과 야외 놀이터, 미디어와 연극 등 공연 활동을 위한 작업장 등이 마련됩니다. 충청북도가 청주시 주중동 밀레니엄타운에 건립하려는 도립도서관의 규모를 2배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도립도서관의 예산을 당초 395억 원에서 800억 원으로 늘리고 교육청이 이중 400억 원을 투자해달라는 김영환 지사의 제안에 대해 윤건영 교육감이 적극 협력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17일 치러진 2023학년도 수능시험 성적표가 내일 개인별로 배부됩니다. 수능 성적 통지표는 고교 재학생은 학교에서, 졸업생은 시험지구 교육청이나 출신 학교에서 받습니다. 수능 성적표 통지로 정시 모집이 본격화하면서 각 고교에서는 정시 지원 지도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충북도 내 4년제 11개 대학의 정시 모집 인원은 2,400명 정도지만 수시 2월 인원을 더하면 이보다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여당 몫의 국회 정보위원장에 내정됐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하태경 의원을 경선에서 누르고 21대 국회 하반기 정보위원장에 내정됐습니다. 박 의원은 향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정보위원장에 최종 선출되며 기존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직도 겸직하게 됩니다. 청주시가 지난 10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벌여 모두 2,6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또 다수의 귀금속과 명품 가방을 압류했습니다. 청주시는 이들이 지방세를 낼 능력이 있지만 고의로 체납하거나 재산을 숨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내년에도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네, 앞서 폐기물 15만 톤을 불법으로 땅에 매립했다는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비슷한 사례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폐기물이 불법으로 매립되면 땅이 훼손되고 지하수가 오염되는 등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주게 되는데요. 지자체의 철저한 감시와 함께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도 필요해 보입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